안녕하세요. 아이들 마음 그리고 부모님들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교사입니다. 혹시 아이랑 외출할 준비할 때마다 집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진 않으세요? 정말 신나게 놀다가도 이제 가야 돼. 이 한마디만 하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울고불고 떼쓰는 상황.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5분 있다가 나갈 거야 하고 나름 친절하게 예고까지 해줬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이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서럽게 우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절대 부모님 잘못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왜 우리의 좋은 의도가 담긴 경고가 자꾸만 실패하는지, 그리고 이 반복되는 전쟁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차분하고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만에 있는 이 문장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이건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저도 교실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참 신기하게도 놀이터에서 흙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집에 갈 시간만 되면 꼭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을 겪은 것처럼 울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이게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일부러 때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특히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애는 대체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함께 파헤쳐보고 진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는 부모님이 하는 말과 우리 아이가 듣는 말 사이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아주 큰 소통의 차이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이제 곧 가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아이의 작은 세상에서는 그 신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5분이라고 말할 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진짜 첫걸음이거든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 화면이 딱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어른들한테 5분은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5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뭘 할 수 있는지 딱 감이 오죠. 하지만 이제 서너 살, 대여섯 살 된 아이한테 5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아이들한테 시간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5분 뒤에라는 말은 그냥 지금 이 재미있는 게 곧 끝난다는 불안감의 예고편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즐거운 놀이가 곧 사라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엔 뭘,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아이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그 불안감이 결국 울음이랑 떼쓰기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아이의 행동을 보고 고집이 세구나, 진짜 말 안 듣네, 반항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행동과학, 특히 응용행동 분석, ABA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이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느끼는 불안감의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싹 바꾸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대신에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환경, 즉 예측 가능성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넌 왜 그래? 난 왜 이럴까? 하는 이 비난의 고리에서 부모와 아이 둘 다를 구해주는 거죠. 훨씬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시작이에요. 자, 그럼 문제의 진짜 원인이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아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힘든 상황 전환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핵심 원리, 바로 예측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육아 스트레스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여줄 마법 열쇠 같은 거랍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 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네는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없던 회의가 잡히거나 약속 취소되면 스트레스 확 받죠? 아이들은요, 훨씬 더해요. 아이의 세상은 아직 모르는 거 투성이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게 될 때 아이들은 훨씬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상황을 조절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이건 그냥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과 자율성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이 놀라운 선물들 한번 보세요. 당연히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요. 더 중요한 건 부모랑 아이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갑자기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구나. 내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하고요.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해보자는 협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상황이 바뀌는 게 재밌는 놀이가 끝나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예상했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안전한 과정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했고요.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께 알려드렸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당장 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4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요. 이 도구들이 여러분의 육아에 정말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도구, 이건 진짜 감당한데 효과는 아마 가장 강력할 거예요. 바로 보여주기, 즉 시각적 지원을 활용하는 건데요. 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규칙, 다음 할 일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눈에 딱 보이는 구체적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우리가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번 눈으로 보는 걸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예를 들면 5분 뒤에 장난감 정리하자라고 말하는 대신에 5분짜리 모래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이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우리 장난감 친구들도 이제 코 잘 시간이야. 어때요? 아이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색깔이 변하는 타이머 앱도 정말 잘 나와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할 일을 간단한 그림카드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두는 일과표도 효과 만점이에요. 놀이터에서 집에 가기 전에는 자, 이제 우리 빵빵이 타러 갈 시간이야 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자동차 사진이나 집에 있는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와, 다음엔 저걸 하는구나 하는 구체적이고 기대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도구는요. 잘게 쪼개기예요. 자, 이제 나갈 준비하자. 이 말이 어른한테는 간단하지만 아이한테는 너무 크고 복잡한 미션일 수 있어요. 놀던 걸 멈추고 장난감 정리하고 화장실 갔다가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문으로 가기까지.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생각하면 아이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압도당해서 몰라, 안 해! 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이 화면처럼 외출 준비라는 큰 미션을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단계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우리 딱 3개만 하면 돼. 첫 번째 미션, 로봇 친구들 바구니 집에 쏙 넣어주기. 아이가 성공하면 바로 우와 진짜 잘했다. 칭찬해주고 좋았어. 이제 두 번째 미션, 네가 좋아하는 파란 신발 신어볼까? 이렇게 마치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하는 게임처럼요. 각 단계를 성공할 때마다 아이는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외출이라는 그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졌던 과정이 훨씬 만만해지고 심지어는 재밌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구는요, 제가 마법의 문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바로 먼저 그 다음에 화법이에요. 행동과학에서는 이걸 프리맥 원리라고 부르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 즉 보상을 이용해서 지금 해야 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간단한 먼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는 말은 아이한테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블록 정리라는 지금 해야 할 일과 좋아하는 책 읽기라는 신나는 보상을 바로 연결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협박처럼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록 정리 안 하면 책 없어. 이런 협박이 아니고요. 우리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하자 하는 긍정적인 약속,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는 하기 싫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심지어 다음 활동을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협력하게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도구입니다. 이건요, 앞에서 말한 모든 도구들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연료 같은 거예요. 바로 긍정적 강화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실수가 아이가 잘할 땐 그냥 넘어가고 뭔가 잘못했을 때만 딱 짚어서 혼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좋은 행동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했을 때 그걸 바로 알아채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바구니에 넣었을 때 이때 그냥 어이구 착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와 로봇을 바구니 집에 스스로 넣어줬구나 정말 멋지다 처럼 아이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니까 칭찬받는구나 하고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심지어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외투를 입으려고 팔을 낑낑대며 넣으려는 그 노력 자체를 알아봐주는 거죠. 스스로 입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이면 아이는 상황이 바뀌는 것 자체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전환 과정이 훨씬 쉬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4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눈물바다 같던 외출 준비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 극적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 이건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먼저 왼쪽, 이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빨리 안 나와! 엄마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아이 울음소리도 같이 커지죠. 결국 엄마는 아이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나오고 차 안에서도 한동안 그 냉랭한 기운이 가시질 않죠. 부모도 아이도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아이는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먼저 블럭 정리하고 차에서 젤리 먹자는 엄마의 약속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즐겁게 협력하죠. 한 단계씩 성공할 때마다 잘했어! 하이파이브를 받으니까 아이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요. 어때요? 똑같이 외출을 하는 건데 집안의 공기, 그 감정의 온도가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죠. 이 작은 도구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꼭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아이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면 감정을 조절하고 규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따뜻하고 현명한 안내자죠. 오늘 우리가 배운 도구들은 바로 그 안내자의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지도나 나침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세요. 거기에 이제 더 현명한 도구까지 손에 쥐게 되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오늘 배운 4가지 도구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아니면 이건 우리 아이한테 통하겠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 먼저 옷 입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만화 보자 이 말 한마디를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시도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침에 혼돈에서 평온으로 이끌어줄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